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시에 환경 분야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연기관 차량 조기 퇴출을 내걸면서 완성차 업계 안팎 개선 크게 동요하며 정부의 세부 대책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트럭 등 중대형 상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차량 배출가스 규제 유로7을 임기 중인 2025년 도입을 공언한 것과 관련하여 여론이 뜨겁습니다.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를 쓰는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자체를 불가하게 막겠다는 부분에서는 너무 현실성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유로1에서 6를 몇 년간 시차를 두고 적용해 왔습니다. 유럽이 유로1을 1992년 처음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1994년에 승용차까지 적용 대상이 된 유로3는 유럽이 2001년에 우리나라는 2005년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적용한 유로6는 단계별로 유럽이 2014년에서 2018년에 걸쳐 도입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5년에서 2021년에 적용하여 통상적으로 1년에서 3년의 갭을 두고 진행하여 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로7의 규제를 둘러싸고 상용차 업계와 마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준치를 정하는데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배출가스 규제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초안에 따르면 대표적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120mg kWh 적게는 40mg kWh 수준으로 유로6에서 정한 기준 460mg kWh보다 최대 90% 이상 줄인 것과 일산화탄소, 메테인 등 다른 물질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경유 차량의 퇴출을 경고한 셈이고 크게는 내연기관의 퇴출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며 실제 적용 시 기술 개발과 연구를 들어가는 비용과 하청업체들의 부품 개발비 또한 증가해 자동차 업계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차량 가운데 경유차는 41만 6천 대 수준으로 그 전보다 29% 이상 줄었으며 신규 등록 차량 점유율도 31%에서 24%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제네시스 라인업 중 세단에 포함되는 G70, G80의 디젤 종류를 선언하였으며 SUV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5월 2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전동화 및 친환경 중심으로 4년 동안 국내에서 6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16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3사는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와 친환경 분야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국내 순수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PVB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의 홀류 생산 시스템 점진적 구축,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을 추진합니다. 순수 전기차 전용 차세대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데요. 2025년에는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체계에서 개발된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과 PVB 전용 플랫폼 ES를 선보이며 2025년까지 초고속 충전기 5,000기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 기아의 방향성이 2025년에 맞추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자동차 시장을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구매 비율은 점점 늘고 있으나 아직은 짧은 키로수와 부족한 인프라를 문제로 들며 아직은 구매 시기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5년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전기차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지, 인프라는 확실히 좋아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카 플랫폼 TV는 자동차 구매, 상식, 정보까지 다양한 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구매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카 플랫폼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